윤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사회부 황지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황 기자,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논하기 전에 일단 유죄냐 무죄냐부터 나와야 할 것 같아요. 아예 무죄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? 우선 12상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. 앞선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. 물론 오늘 선고의 재판장은 직위원 부장판사로 두 선고 때와는 다릅니다. 하지만 같은 법원에서 판단이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드뭅니다.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지시한 증거도 상당하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은 큰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일단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오늘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좀 예측이 되나요? 법조계에선 무기징역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. 근거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인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입니다. 당시 사형이 구형됐고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는데요. 당시 혐의였던 12.12 군사 쿠데타와 5.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은 상당한 사망자를 냈잖아요. 그 정도의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에서 같은 사형이 선고되기는 어렵다는 게 핵심 이유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선고가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상당히 깁니다.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까? 저희 키워드로 같이 보시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는 계엄의 피해인데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가 없는 6시간짜리 계엄이었다는 건 사실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강조하면서 야당의 폭거를 알리려는 호소였다고 주장합니다. 하지만 특검 측은 공소장에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사망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.12 군사 쿠데타와 같은 폭동을 일으켰다는 겁니다. 한덕수 전 총리 선고 때 이진관 부장판사는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든다는 점에서 아래보다 위로부터의 내란이 더 위험하다며 친위 쿠데타라고 밝혔는데요. 사실 이 친위 쿠데타는 특검 공소장에도 없는 표현이거든요. 직위원 부장판사도 정치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내란을 일으킨 걸 오히려 더 엄중하게 여긴다면 극형이 나올 가능성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하나, 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느냐, 그러니까 언제부터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느냐도 첨예한 쟁점이잖아요. 네, 그래서 다음 키워드는 계엄 준비 언제부터로 준비해 봤습니다. 특검이 지난달에 공소장을 한 차례 변경한 적이 있는데요.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대거 새로 인용했습니다. 이 수첩에는 군 인사 내용이나 민주당 인사에 대한 체포 계획이 적혔는데요. 이런 계획이 그대로 실행 혹은 시도됐다면서 2023년부터 계엄이 준비됐다고 주장한 겁니다.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수첩 내용은 개인의 상상에 불과하다며 부인하고 있지만요. 재판부가 이런 정황부터 계엄이 1년 전부터 철저히 준비된 거라고 본다면 무기징역보다 더 강한 형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오후 3시에 MBN에서 선고 생중계 보실 때 이런 키워드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. 지금까지 황지원 기자였습니다.